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43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오늘은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네. 우리 미리 두 분을 짜고 온게 믿을 수 아닌데. 없어서 저는 두 가지가 섞인 것을. 드디어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저희는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좀 왕따. 오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이다. 네, 지금 이제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네, 지나다니다 보니까 벚꽃도 조금씩 피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따라 제가 항상 지하철 타고 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저희 PD님 말씀으로는 오늘부터 뭐 냉방도 지하철에서 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버스는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햇빛을 받으니까 목련도 피고 매화도 피고 막 이렇게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진짜 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미성년자가 인터넷 VJ들한테 그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해서 문제가 됐다. 심지어는 1억 3천까지 쏜 초등학생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거 법안을 냈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금 그동안 너무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이용자 보호할 수 있는 불만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든다고 하고요. 결제 한도 설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미성년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을 이용한 어린 아이들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후속 차원에서 소개해드리고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뭐 잘못 누르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별풍선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이제는 그 취소라거나 환불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네. 이용자 보호 창구 같은 게 마련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쩔 때 보면은 술 먹고 많이 보내고 다음날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분위기에 막 휩싸여서 막 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통장에 잔고를 비워두시는 게. 아니 술 마시고 이렇게 결제하는 거는 사실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술집에서도 술 먹고 맞습니다. 내가 할게 이렇게 막 나누기로 했는데 뭐 몇십만 원 나왔는데 본인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개인이 잘 알아서 술 조절하시고요. 네, 다른 이슈.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정치 이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 땅을 파가지고 포대 쌓아놓고 김치를 이렇게 막 굴삭기로 절이면서 알몸으로 된 남자가 들어가서 막 하는 그 너무 비위생적인 그런 장면을 보고 다들 경악을 했을 것 같은데 하도 이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김치 가지고 중국에서 그동안 좀 일이 많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 중국 김치 담그는구나. 난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신경 쓰지 말자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식당가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이거 혹시 중국 김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도 하고 해서 뭐 김치찜이나 김치찌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도 그 타격이 큰데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뉴스에서 막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많이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중국산 절임 김치를 뭐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거기서 들여오는 거가 우리가 그렇게 담그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강화를 할지는 아직 밝혀진 건 얘기하는 건 없는데 우선 강화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슈가 사실 이번 주에 좀 많이
놀래가지고 한번 발췌해봤어요. 다들 보셨죠? 이제 전 그 사진만 아니, 보고도 저도 더러워서 읽을 엄두도 못 냈고요. 근데 저도 진짜 사진- 그런 저도 아유. 사실만 보고 제가 그 이슈 저희 그 커뮤니티에 올릴 때 제일 그래도 덜 나온 사진을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 덜 나온 뉴스를 일부러 올렸거든요. 너무 약간 역해가지고. 네, 모든 중국산 김치가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음. 네. 위생 진짜 철저하게 해야죠. 최근에 또 뭐 이렇게 반찬 재사용하는 그런 네. 식당들도 나오고 했잖아요. 제가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저번에도 이런 이슈 비슷한 게 있어서 얘기했지만 진짜 먹는 걸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게 전 그러면 상상이 그 대중 음식점에서 나오는 김치찌개나 이런 것에 김치들이 주로 원산지 표시가 다 중국으로 되어 있었나요? 되어 있는데 다 거의 다 그렇게 쓰나요? 국산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제 아. 소비자들이 의심하고 네네. 그 소비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세요. 네네. 이거 소비자들이 물어본대요. 이거 진짜 국산 맞냐? 막 그럼.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 사진이 진짜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진짜 그런 네. 근데 보통 이제 김치찌개 전문이라거나 김치찜 전문으로 하는 데는 김치 맛이 생명이기 때문에 맞아요. 국산에서 직접 만드시는 걸 거예요. 국산인데 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의심스러우니까 예전에 물어보는 그 뭐 쓰레기 만두 파동, 아. 그게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다 만두를 꺼려 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때 그게 사실이 다 아니었다라고 밝혀졌던 네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에도 네네. 혹시 그냥 일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식당에서 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니까 네. 김치가 맛이 없어서. 네. 파는 것이 네, 식당에서 네. 나오는 입맛에 김치들이 안 맛이 맞아서. 없어서 거의 그쵸. 안 먹는 것일 뿐이지. 근데 이제 또 맛있는 김치 하는 데에서는 그쵸. 많이 먹죠. 저희가 어딥니까? 거기는 바로 볼메 인지님 댁이라. 네. 그리고 다른 이슈. 네,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아름다운 가게 같은데 우리가 기부를 좀 하잖아요. 그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에서 활용을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기부하는 행위,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누군가 도움이 된다면 잘 쓰일 수 있도록 보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받아서 이제 그것을 분류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가게 측에서 이제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쓸만한 게 없는 거. 줘도 쓰레기처럼 이제 버려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부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분류하고 폐기하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에는 조금 이제 저희 엄마가 좀 하시던 말씀이지만 좀 아깝다 싶은 거. 이게 좋은 거긴 한데 내가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줘야지. 내가 이거 쓰레기처럼 이거 갖고 있기가 뭐해. 그냥 겸사겸사 줘야지 해서 쓰지도 못할 거를 주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이게 19 이 시기여서 그런지 들어오는 거는 많이 건수가 줄었대요. 근데 이제 그나마 들어오는 가지고 폐기율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 분들이 좀 그런 걸로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거, 주는 것도 좀 잘 주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명숙님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남주기 아까운 거 이런 것들을 기부해야지. 나도 안 쓸 거.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런 네. 거를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네. 정당하게 돈 내고 폐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새날을 보낸 구독자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네요. 네. 좀, 네. 내가 뭔가를 기부를 한다라는 거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너는 쓸 수 있지 않아? 나는 못 쓰지만 너는 쓸 수 있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기부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진짜 내가 쓰기에 아까운 거, 남주기 아까운 거 그런 것들을 기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를 남에게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황금률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새기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굉장히 아름다운 가게. 이름이 너무 예쁜데 이런 네. 소식을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럼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좀 식으로 약간 황당하기도 한데 네. 네. 좀 제대로 버리시길 네. 바라네요. 진짜 곰팡이 낀 물건이라거나 뭐 보풀이 너무 심해서 생기고 입기가 늘어난 어려운 옷. 것들. 예. 네, 이런 거 예전에는 다 걸레로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걸레도 따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버리셔야죠. 네. 그러니까 기부할 게 본인도 아니라. 보풀이 너무 심해서 못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준다거나 정말 유효기간 지나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그렇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뭐 기부한다 이런 생색을 낸다거나 뭐 이런 네, 그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합니다. 네, 양심을 버린 행위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 물품 한 개당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폐기되는 거를 하면 그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이메일 작은 생각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 이메일은 좀 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작은 생각님. 오늘은 2가지에 대한 메일이라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람이 말이나 글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해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말이나 글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진당의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은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참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자칭 타칭 보수의 뉴 아이콘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건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 실제로는 아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정치 일학이라는 유튜브에서 이준석 군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선거의 여왕에게 배운 게 혁신과 헌신이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503한테 혁신과 헌신을 배웠으니 사고방식이 여전히 박정희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혁신과 헌신이라는 말과 박근혜,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가장 먼 대척점에 있는 명사와 대명사입니다. 전두환이 준 6억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유신의 망령에 씌인 괴뢰들의 부추김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과 혁신, 헌신, 최순실의 앞잡이로 청와대에서 4년을 살다가 결국 국민에 의해 쫓겨나 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혁신을 논하고 어디에 헌신을 했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몇백 명의 꽃다운 생명이 쓰러져 가는데도 몇 시간이나 자리를 비우다 기껏 한다는 말이 구명조끼 우는 이런 한 사람한테서 어떤 헌신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503이 이 나라를 위해 뭔가 헌신을 하고 혁신을 했다면 파리도 새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결정전에 나설 때 이재명을 반대하던 어떤 민주당 측 사람들은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차라리 남경필을 찍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똥파리라는 말이 생겨났고 더 나아가 똥밀필패라는 말도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또 생겨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강력한 후보들로 나서자 또 이재명을 비방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니까 어쩌면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지만 그게 밖으로 표출될 때는 하나의 목소리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또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도 인신공격이나 음해성 발언이 아니라 여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국민에 의한 많은 생각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누구의 정책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되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덩샤오핑, 모태똥이 했던 말 중에 흑묘, 백묘론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국진당과 언론, 검찰 다 작당을 하고 덤비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됐으니까 난 차라리 저쪽 후보를 찍을 거야. 혹은 난 이번 투표는 기권할 거야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진짜 냉철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무엇 때문에 그 숱한 시간 동안 힘들게 견뎌왔는지, 추미애 장관이 왜 그 모진 말들을 이겨내며 지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는 검던 희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적폐라는 쥐새끼, 친일파라는 쥐새끼, 수구 꼴통이라는 쥐새끼들이 잘 잡을 수 있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아이들이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지 않고 일한 만큼 적당한 대가를 받고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놈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얌생일 짓을 하는 놈들 때문에 속 끓이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계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전초돈이 내년에 있을 대선입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지난 5년간 잘 만들어왔던 걸 이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의 정책이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글 읽으시느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 박근혜로부터 혁신과 헌신을 배웠다는 이준석. 네. 이준석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의원인가? 그건 최고위원인가? 아니죠. 아, 예, 예. 최고위원인가 뭐. 그런 하여간 전 네. 최고위원인가 그런 하여간 이 사람은 맨날 나올 때마다 그 토론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뭐 되게 잘난 척을 할 때 항상 그래요. 자기가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사람 밑에서 정치를 해봤는데 이 선거는 뭐 이렇다는데 그 선거의 여왕이 여기서 말하는 그 503이잖아요. 그 선거가 자기가 잘해서 그 선거의 여왕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란 이유 때문에 그 후광으로 된 건데 이 사람 나올 때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막 뭔가 좀 김치 아까 그거 같이 되게 뭐 역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되게 사실 좀 짜증이 나요. 이 사람 요즘에 나올 때마다. 네. 근데 이준석조차도 이제 박근혜라는 말을 입에 못 올리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고 있나 봐요. 네. 선거의 여왕, 혁신과 헌신. 그 누가 앞에 있던 패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한마디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박근혜 키즈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또 막 부르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거의 30대 넘지 않았나요, 이준석? 40대 40 조금 안 된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요? 30대인데 아직도 이준석한테 이준석 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뭐 초딩철수, 오세훈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치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이준석 군이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혁신과 헌신을 한 건 맞죠, 박근혜가. 그 헌신, 내 권력을 최순실한테 내줬어요.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송중기한테도 헌신했습니다. 송중기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 드라마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가 현빈 아니에요? 현빈 네. 죄송해요. 현빈한테도 하고 드라마에도 굉장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 그쵸. 그리고 혁신가이기도 합니다. 해외 순방 가서
그 화장실 자체를 다 국비로 바꿔버리는 그런 혁신. 전기 들고 다니셨죠. 네.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그런 거를 배웠죠, 이준석이. 네. 잘못 배웠고요, 한참. 앞으로 의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만 되는 사람이라는 거 본인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안철수 때문에 자기가 그 노원에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또 안철수를 막 까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안 된 것보다도 진짜 될 사람은 된다고 자기가 그게 깜이 안 돼서 안 된 건데 선거의 여왕 밑에서 뭐 하다가 안 되고 안철수 때문에 안 되고 그 지금 아직까지 군 퀴즈로 불리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진짜 인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국진당 쪽에는 이 사람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없죠. 그래서 네, 국진당에는 특히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 당 쪽에는 미래가 안 보인다. 그게 너무 조금 암울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네.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가르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거기를 보수라고 지칭할 때 화내는 굉장히 분들이 많죠. 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보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니까요. 네, 보수가 아니긴 아니죠. 하죠.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수구가 맞고 뒤에 꿀통이 붙는 것도 맞고. 쥐새끼입니다. 쥐새끼. 네, 작은 생각님의 메일 감사했습니다. 댓글 가겠습니다. 네, 소파님. 사망한 서울시장의 성폭행 피해자가 그동안 관련 기자회견이 10번 넘게 있었는데도 얼굴도 목소리도 방송에 단 한 번 나오지 않다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리인들의 목소리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에서도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 국민들도 얼굴과 목소리는 물론 사진 한 장도 못 봤는데 서울시장 성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우기고 있다.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사망한 서울시장에게 당한 성폭행 증거도 없고 서울시 직장 동료들의 증인도 한 명도 없는데 언론과 기레기들은 오늘도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우기고 있다. 유령도 아닌데 서울시장 선거일에 맞추어 나타나서 유일무이한 유령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들이 한국 사람이 맞나요? 김수곤님, 마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성단체가 여성 권익을 신장시키는 기구가 아니고 반대로 희화화시키는 몹쓸 기구처럼 보이니 정신들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도 정말 참말, 진짜로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가해자 같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이 시점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야말로 삶은 돼지머리가 웃을 일이네요. 진유영님, 진정한 피해자는 자기 사건이 정치화되는 것을 피합니다. 선거 국면에 다시 기어 나와서 쟁점화시키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당한 피해자라면 얼굴 공개하고 증거를 내놓아라. I can do it JSW님, 김재련 여성단체 이수정, 다 선거법 위반 아니요? 호소녀 떳떳하면 증거 가지고 나와서 말해.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유령이냐? 어이상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진짜 화가 난다. 박 시장님 가족분들 정말 힘드시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누명인데.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밝혀지게 된다. 새날 아무도 없는 해훈님. 박 시장님께 술 한잔 올립니다. 저 세상에서 편안하세요. 이 생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네,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그 여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들 사실은 기대를 했잖아요. 이제야 진짜 그 얼굴을 들고 나와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그 어떤 내용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역시나 우리는 얼굴도 확인할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까지도 대역을 써서 대독하게 하고 네, 얼굴도 공개를 하지 않았죠.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무슨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내용은 기자. 민주당 찍지 말라는 네, 거였죠. 그거였잖아요. 네. 그 자기가 뭐 피해자든
호소인이든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왜 화가 이렇게 났는지 아직도 왜 풀리지 않는 자기의 마음이 뭔지 이런 것도 없고 피해 당한 그 사실적인 그 증거도 얘기 안 하면서 진짜 살기 바쁜 이 시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또 박 시장님 또 존경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그 반대 있으신 분들도 살기 힘든데 그 아까운 시간을 지금 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 진짜 이거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호소인 분이 그걸 아셔야죠. 그렇죠. 이번에 그 책이 나왔잖아요. 비극의 네. 탄생.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그 피해 호소인을 돕고자 하는 그 공동행동 그 단체가 네네. 1차 활동 시기를 보궐선거까지로 딱 네.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1차였으면 이제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네.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네. 선거에 개입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이 이수정 교수라는 사람도 뭐 인터뷰를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갔더니 그 자리에 갑자기 불려 나갔고 그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당에 있고 당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서 조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이수정 교수가 지금 또 안철수 그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 이 미투라는 게 이수정 교수가 그 프로파일러고 여성을 굉장히 위해서 자기가 여길 나갔다고 하면 본인이 나가질 말아야지만 이 미투가 더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립을 지키고 자기가 자꾸 따라다니면 이거는 이 미투를 하려는 그 여성들이나 이 만약에 이분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진짜 왜 이렇게 사료 분별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일단은 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말을 걸러 들어야 되거든요.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객관적인 증거들 가운데에서 그 유추하고 하는 것들이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일이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감정에 동화돼서 이야기하고 주장한다? 그거는 이미 범죄 심리학을 넘어선 거고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총선에 개입하려고 이들이 했다라는 저희가 의혹을 떨칠 수 없고 올해 역시도 서울시장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고 명수님이 얘기하신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이 책이 출간되기 바로 전날인가에 아마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의식을 안 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그 기자회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기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보궐선거 때까지라고 해놨으니까 진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송 기자님이 그 네. 책을 쓴 것도 그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또 나름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님이 책을 쓴 이유는 거기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가족분이나 같은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좀 한번 그 상황을 좀 돌아보라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 같은 거는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거의 50인 이상 정도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를 해서 낸 책이고요. 지금 현재 뭐 종합주간 5위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 하에 있는 책인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녹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됐지만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손병관 작가의 그 인터뷰도 새날에서 나갈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유영 님이 그 문제제기 하신 것처럼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피해 사실이 어딘가 언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로 인한 그 트라우마는 온전히 나의 몫인데 이걸 누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를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뭐 민주당 찍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 피해자라면 아니면 제가 그냥 어떤 미투의 피해자라면 이런 선거나 이런 정치 쪽이나 이런 사회 이슈에 더 내 이 말이나 호소가 더 묻히지 않게 피할 것 같은데 이 단체와 함께 이분은 계속 이 이슈에 막 더 얹혀가고 정치에 거기다가 얹혀가고 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묻힐까봐 저는 얘기를 이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막 정말 억울하면 이렇게 하지. 왜 하필 이렇게 정치나 사회적 이슈를 자꾸만 이렇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흐리게 알고 있는 게 정말 박원순 시장님이 이 사람한테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도 이슈가 이렇게 되니까. 의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첫 발을 잘못 들인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 배를 탄 거고 어쨌거나 한국 페미니즘에 이게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것임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 덧붙이자면 이 피해 호소인이 처음에 이 김재련 변호사를 만난 게 박원순 시장님 건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네. 동료 그 사건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이 박원순 시장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이슈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기 나온 것처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화들이 나셔가지고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나온 거는 정말 순화해가지고 저희들이 뽑은 건데 얼마나 이번 주에는 맞습니다. 진짜 이 이슈가 얼마나 우리 이 진보 동지들을 화나게 했는지 딱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네, 계속 읽어주시죠. 네. 파란 토메이토님, 새날의 레전드급 인터뷰 정말 감동입니다. 뉴스에서 접하고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영리한 감각과 결기를 볼 수 있네요. 자다께서 감동 하나름 받고 벅찬 마음으로 다시 자야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추미애 장군님. 히스토리 COKR님. 추미애 장관님, 힘드신 가운데도 강단 있게 퇴임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 사진 대목에서 울었네요. 김만중님, 눈물이 납니다. 추 장관님 가시는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겠지요. 작은 힘이지만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리님, 그 힘든 일을 외롭게 겪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광이라 하시는 추미애 전 장관님, 진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감사하고 멋지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왕빈님,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닐진데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선두에서 지휘했던 추미애 장관의 각고의 노력이 1년 후에 결실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K시티즌님, 예전에 제가 노뼈라는 말을 새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추미애 장관을 비토했었는데 민주당 당대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선봉장으로 온몸을 던진 추미애 장관님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대권 도전 꼭 하세요. 노사모처럼 선거운동 하렵니다. 대의를 알고 본인 상처 입는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추 장관님 무한 지지하렵니다. 철우인님, 추 장군님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박력 있고 소신 강한 기백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삼형제 비상하라님, 대한민국의 곳곳에 추미애가 있었군요. 잘 몰라서 죄송해요. 우리의 대통령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의 중단 없는 전진을. 네,
추미애 장관님이 바로 명순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으셨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새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인터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푸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번엔 더 긴 시간으로 또 인터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고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네, 또 다른 언론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셨고, 네,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삼형제 비상하라님 말씀처럼 진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슈 곳곳마다 항상 그 추미애 장관님이 있으셨더라고요. 그 이번 LCT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님이 장군님. 네, 이미 오래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였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마다 특히 4.3 관련돼서도 추 장관님이 굉장히 처음부터 문제 제기하시고 결국 이제 종지부까지 찍게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들으면서 참 네, 뭐랄까 응원하면서 듣게 되고 여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대선 나오라고 네, 그 말씀처럼 그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저도 불러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직접적으로 추 장관님은 본인이 나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있다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제1호 여성 대통령 앞에 거는 지워버리고 네, 그렇죠. 새롭게 네.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게, 앞에 건. 네, 네. 그렇게 됐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희가 정말 그 정치할 때나 아니면 장관님이실 때 굉장히 그 막 당당하고 강단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만 보다가 요즘에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너무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혹시나 대통령님이 되시면 정말 그 우리가 맨날 그 말했던 어머님 같은 어머니 같이 그렇게 잘 나라를 정치를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뭐 기존의 행보로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뒤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시기 전 네. 엄마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더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뭔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나 내가 가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것 같다라는 거를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애 의원님의 경우도 그렇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높이 살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굉장히 멋있으시죠, 두 분 다. 네네. 네, 두 분 모두 응원드립니다. 계속할게요. 박혜우님. 전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추장군님 생각하다가 너무 앞섰네요. 네. 괜찮습니다. 한 템포 쉬세요. 이상봉님. 페미디를 이용해야 하는 검찰이나 국힘 여가부 등등은 한명숙의 신원 회복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새날에서 해바라기 센터와 노랑머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주세요. 정상봉님, 박범계 장관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중동과 정권 찬탈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주 누군가 윤석열이 큰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을 했다지요. 또 윤석열이 조중동 사주들과 자주 만났고 비밀 회동을 가졌지요. 그때 벌써 깊숙한 반역의 음모가 짜여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가정을 쑥대밭으로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도 없고 진보 쪽 유력 정치인도 날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두고 보면 압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철저히 조중동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조중동의 아바타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모든 증거가 한동훈 핸드폰에 있을지 모르니 핸드폰 포렌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해도 될까요? 네. 박혜우님, 검찰과 언론들은 아직도 지들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객관성을 잃은 언론들은 이미 소멸 사업인데 이참에 LH 직원들 투기는 박멸해야 합니다.
주변에도 있는데 진짜 꼴불견들입니다. 남매님, 무엇이든 국민이 원하는 상식대로 처리되어 수사로 보복하는 조폭 양아치는 천배만배 처단해야 할 듯. 기레기, 얼레기, 종편들, 다음 네이버, 이들을 반드시 다시 잡아야 할 것. 서울시는 태극기 부대에게 맡길 수 없고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인간들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 청랑 자유인님, 저들도 윤석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 그렇다고 우리 연구 없다 할 수는 없잖아. 모태 사기꾼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영성님, 대통령은 못되고 왕은 될 상. 이름하여 짜왕. 네, 존니님. 별. 구수식이나 한 무작스런 돼지 한 마리 때문에 21세기에 정감록도 아니고 관상쟁이가 설치는 세상이 되었네. 내도 과거에 난다긴다 하던 쟁이가 나보고 사성 장군 따놓은 당상이라 했다. 애무병. 별 보고 경례만 하다 끝났다. 내 젊은 날 돌리도 이 망할쟁이야. 가치가지님. 왕이 될 상이라 평가받는 짜장상. 기분 좋겠다. 왕짜장상. 원래 평가 대상보다 평가 주체가 권력자, 즉 왕이다. AI가 평가했다는 건 AI가 왕이라는 거야. 주작질 기레기답다. AI가 오작동하면 무너지는 왕. 소프트웨어 바뀌면 갈아치워지는 왕. 언제고 오류 나면 역적이 되고 노예가 되는 상들. AI 소유주와 프로그래머 꼴인데 이것저것 집적되는 기레기 장난질에 놀아나는 왕짜장상. 푸하하하. 임칠수님. 윤씨 장모 그 사기꾼이 뭔데 비공개인가? 피해자가 수두룩하고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지. 몹쓸 인간. 네. 이영성님 말씀처럼 짜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왕. 이때 댓글 보니까 밑에 댓글들이 자기들 짜왕 좋아하는데 본인들 짜왕 좋아하는데 짜왕도 쓰지 말라. 짜왕도 아깝다는 그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윤석열이 많이 그 신의를 잃었다고나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브랜드가 조금 피해를 받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윤 씨 장모도 이번에 뭐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걸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마 재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었으면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게 좀 또 바뀌는 변화의 과정 중에 네.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존리님이 말씀하신 거 사성 장군 따놓은 당상이라 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네. 그 사성 장군을 어쨌든 막 이렇게 아른아른거려서 네. 아, 사성 장군 되겠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별을 보고 경례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왕이 될 상이다. 네. 그 깜빵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감옥살을 보면 왕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존니님이 예무병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그 무슨 계급의 하나인가? 군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그 뭐죠? 그 연병이라고 하는 그걸로 검색을 하도록 네네네.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데가 네. 그런 뭐 이렇게 좀 별들 많은 그런 육군 본부이시거나 뭐 이런 데에서 근무하셨으면 계속 이제 다 장군들밖에 없으니까 국방부라거나 뭐 이런 데 계셨으면 아무튼 네, 왕이 어른거렸으면 그거는 쇠창살이었을 수 있다. 쇠창살. 네. 지금 이해해서 웃겨집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죄송해요. 하이 개그라. 계속 갈게요. 조지 소로스님. 국진당이 지금 나라를 절단내고 있어요.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난리치고 언론 동원해서 가짜뉴스 보도하게 만들고 검찰 개혁도 해야 하고 언론 개혁도 해야 하고 참 첩첩산중이네요. 나라가 독립한 지 오래되어도 이 땅의 친일들이 활개치고 일본을 응원하면서 나라 망하기를 물 떠놓고 빌고 있으니 제2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언론개혁 꼭 해야 합니다.
김정남님. 근데요, 진짜로 매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우리 진영은 팩트를 말해도 고소 때문에 말을 아껴야 하고 국짐 애들은 뇌피셜, 아니 그냥 없는 내용을 기획해서 당당히 말을 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을 믿는 구석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을 진짜로 또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한 5개월째 TV 뉴스 안 보는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이거 너무 잘못된 거죠. 뭔가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기반한 의혹을 제기하면 국짐당 쪽은 다 고소 고발로 맞서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또 다시 사법부에 기대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명확하다면 사실로 밝히면 되는 것을 뭔가 그 사실로 밝힐 수는 없고 대신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피곤하게 하겠다라고 그 약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네,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게 맞죠. 이제 고소 고발해도 경찰이 수사할 테니까 이제 그런 짓 못하겠죠. 예전에는 검찰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고소 고발하고 하고 법정으로 넘기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짓 못하니까 더 언론하고 짜고 날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까지 나서서 고소 고발을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점점 잡혀 나가야 되는 거고 잡아야 되는 문제이지만요. 네. 계속 갈게요. 행복까치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그만두고 시골의 발전을 위해 살다가 가시고 문재인 국민 촛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시골로 내려가 사시려고 시골에 사절을 짓는다. 부럽냐? 부러우면 지명 닭근혜가 사는 아방궁이랑 바꿔주라. 손혜원 의원님이 지방 발전을 위해 목포 홍보하고 친지나 가족들이 내려가서 살면 그게 죄냐? 국민의 암덩어리, 낭 토해들아. 부러우면 니들 집을 내주고 내려가서 살아보라고. 인간 백적, 윤석열 패밀리, 꽃뱀 사기단과 한동훈 쿠데타 사단과 똑같은 사이코패스들아. 캬캬 퇴. 우리 둘이님. 잘 싸우고 있어요. 새날 같은 방송이 없었다면 벌써 레임덕이 왔겠지요. 레거시 미디어 논조대로라면 답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린 충분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대선까지 힘을 냅시다. 네, 엄나무님. 부산시를 위해 어느 분이 시장이 돼야 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박형준이 되면 부산은 후퇴합니다. MRY님. 교수가 양심 선언했으니 박형준 부인이 딸 청탁했으니 조국 가족을 보면 박형준 부인은 몇 년 받아야 할까? 김수곤님. 박형준을 시장으로 뽑는다면 부산 시민은 어떤 부패한 세력에도 비난할 자격이 없이 돼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이 아닐까? 조아용님.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이나 초딩 철수한테 시장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선거가. 옴미섬님. 박영선 후보님, 여론조사에 상심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꼭 서울시장 당선되실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선거운동 하십시오. 필승입니다. 이진희님,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장 선거도 요즘 그렇게 찌질하게 안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민들께 표를 받아야죠. 그렇게 구걸하듯이 받아서 몇 표나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비리 많은 사람, 무책임한 사람, 삐질의 끝판왕 절대 안 뽑습니다.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관해서 뽑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들리죠. 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본인이 계속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고 근데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고 할 때마다 자꾸만 뭔가 팩트가 나오니까 오늘만 해도 오늘인가 어제만 해도 자기 LCT 전 집 소유주가 전 부인과의 친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황당하고 그런 사건 이야기인데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또 내일 또 무슨 팩트가 밝혀질지 모릅니다. 오세훈하고 박형준이.
네, 박형준 그 아들인 거잖아요. 아들이 친아들인 거죠? 원래 친아들. 예. 네, 전 부인과의 아들이니까. 전부인과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 아들인데 전 부인과의 아들. 아, 가족 그래요? 관계까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건 뭐 개인사니까 상관없지만 하여간 자기 친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아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 아내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데. 네. 또 버티면 버틸수록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사퇴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 예전에 조국 장관 전 장관님 그렇게 그냥 당하실 때 또 한마디 거듭 말들도 있고 본인 입장이 되니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한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자기도 대접을 해야죠. 그 이렇게 팩트가 나오고 문서로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다는 이 뻔뻔함이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 서울과 부산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꼭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네. 계속 할게요. 김성경님, 김진애 의원님, 국토부 장관 한번 하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공무원 조직 개혁 한번 해주시고 전문 지식을 국민을 위하여 한번 희생해 주세요. 용희터님, 제주도에 가보면 중국인들이 돈 벌려고 집 짓다가 만 것도 꼴 보기 싫고 바닷가 앞에 건물들 빽빽하게 건물 올려 분양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제주도가 행정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상업적이고 현대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아쉬워요. 현병원님, 조수진이 얼굴을 봐라.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특히 눈을 보면 지독하게 보여서 비호감이 많은 거겠지. 그리고 우리 호남의 딸이란 말은 하지 마라. 창피해진다. 네, 정메인님, 건방진 김경진, 착하디 착한 예의 바른 김남국 의원이 오죽하면 화를 냈을까요? 종편 패널로 나올 때마다 목에 힘주는 김경진, 아예 나오지 마세요. 국민들 혈압 올라요. 야호 0026님,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하고 있어요. 3년쯤 된 것 같아요. 같이 동참해요, 여러분. 청담님, 새날 미녀 3인방, 우리 국민들께 힐링이 많이 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파이팅.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네, 청담님 감사하고요. 이 댓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제 그 말씀 올리셨다가 어떤 대답을 들으셨죠? 제가 푸나님 마지막에 푸나님께서 방송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새날 미녀 삼총사는 칭찬에 더 잘한다 그랬더니 푸나님께서 닥치시라고. 네, 아니, 이번 5037라는 얘기죠. 네. 닥치. 푸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그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라인 방송에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저희가 더 꼼꼼히 보니까요. 비난보다 칭찬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이나 짤 네. 영상 그리고 뭐 커뮤니티 그리고 명숙님 또 팟빵까지 다 저희가 댓글 보니까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새날 미녀 3인방 이런 거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에 200일 남짓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고민이 생겨 너무 우울하네요. 제 고민은 친구와 비교되는 결혼 준비예요. 사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사람이라서 계속 비교하게 되네요. 제 친구는 저보다 2달 정도 늦게 결혼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이 겹치더라고요. 친구가 받은 프로포즈와 내가 받은 프로포즈부터 시작해 웨딩홀, 드레스, 웨딩 촬영, 웨딩 밴드, 신혼집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저도 모르게 다 비교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밀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되고 예랑이한테도 미안한 일이지만 자꾸 비교하게 되네요. 계속 비교하니까 이게 다 예랑이 탓 같고 미워지네요. 저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랑이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이 사연자분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그 와이프를 친구도. 맡게 돼서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남편 되실 분이 생각할 아니 거라는 여기 얘기인가요? 친구가 이름이 예랑이랬잖아요. 예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도 예비 신랑. 예랑이가 친구 이름이 아니고 예비 신랑. 죄송합니다. 결혼을 두 분 다 안 모르셨어요. 네, 저는 전 친구 예랑이가 이름이- 친구인 줄 알았어. 네. 친구 이름이 이렇게 확 나오지? 그래서 저도 친구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친구 이름이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걸 보고 예랑이? 그래서 저는 어떤 네. 그 생각을 했냐면 예비 신랑. 이런 식이면은 네. 남자친구도 비교해서 남자친구를 싫어하게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비 신랑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저는 이걸 보고 맨 처음에 보고 얘랑이 얘가 얼마나 잘해가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낸 저도 거야. 얘랑이 친구 뭐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영수님 우리 빨리 시집 가요. 아니 앞에 예신이라고 나온 걸 제가 예비 신부라고 풀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거나 그럴 수 있죠. 네. 어쨌거나 다시 괴로우시겠네요.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네. 이 사연자분의 그 친구분도 이 사연자가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비교가 되지. 너무 그 친구가 막 대단하게 하면 비교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결혼하면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얘랑에 제가 좀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비슷하면 오히려 비교를 안 할 것 같고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괴로우시겠네요. 저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끄는 종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바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은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진 않아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고 계속 비교하면서 불행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기라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뭐 1억 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10억이 됐대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왜 그런 집을 못 샀지? 라면서 비교하고 나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정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불행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삼시세끼 소고기를 안 먹고 그냥 김치찌개만 먹어도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남의 집 식단과 내 식단을 비교하면 약간 초라해지는 것처럼 비교라는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저 굉장히 깨우치게 하시는, 저는 비교가 사람 되게 성장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불행하게 하는 그 열쇠인 것 같네요. 근데 그냥 비교 자체는 그다지 문제는 없이 좀 중립적인 가치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교 같은 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각기 다르잖아요. 각자 고유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진 거 저 사람이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질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같은 거는 잘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예. 이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결혼식 이런 걸 준비할 때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한때는 참깨 다이아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결혼할 때는 다이아 반지를 받는다. 네. 몇 불을 했니?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다이아를 살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다이아는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진짜 요만한 점 하나 찍어져 있는 아하하. 그런 식의 다이아가 박힌 그런 반지나 네네. 이런 예물이 유행했던 때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나도 다이아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허례허식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결혼식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한테 축하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잔치 또는 축하받기 위한 그런 장소 이런 것일 뿐이지 저 이렇게 화려하게 결혼합니다라는 맞아요. 걸 보여주는 그런 패션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이아 같은 것도 사실은 마케팅 때문에 그렇게 뭐 정말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시대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좀 광고 내지는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기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유난히 이런 거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 본래 가지고 있는 뭐 감정이다라고 이거를 또 이렇게 변호할 수도 없는 게, 다른 상황이면 이런 생각은 또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평소에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적일 때 드러나긴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만 어떻게 좀 잘 넘길 수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평생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참 괴롭게 살겠죠. 이 사연자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결혼식은 조금 밀리지만 사는 거는 더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그러면 자체가 보람이겠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왜 그런 비교하고 하는 감정들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네.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결혼식을 올릴 건지를 그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 그 사람의 눈빛을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소규모로 가족이나 또 친지들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결혼식이 또 유행이잖아요. 스몰 웨딩.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게 조금 경향이 그렇게 된다면 과도하게 돈 지출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그렇게 간소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여러분들도 비교하지 않는 삶 사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새날도 다른 채널과 비교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교하셨습니까 그동안? 저는 아니, 너무 안 했어요. 무관심했었나요? 전 비교했어요. 저는 동시간대 다른 그 유명한 그 유튜버 방송의 그 시청자 수가 몇이나 되는데 항상 새날이 1등이더라고요. 한나인도 감사하네요. 1등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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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